다음에 전통적 교육 한번 더 이어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전통적 교육에서의 교사는요, 말 그대로 교육 내용에 대한 전달자이고요.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교사 개인이 갖고 있는 그 지식을요, 학생들에게 온전히 전해주는 전수자로서의 교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교사는요, 교과 내용의 담지자였고요. 그 교과가 담고 있는 교과 내용에 담고 있는 그 삶을 그 구현에는 구현자로서의 교사였습니다. 말 그대로 사표였고 스승이었습니다. 그 지식에 대한 절대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학생들이 말 그대로 존경받고 학생들로부터 존경받고 학생들이 맞아 경의를 표현해야 될 그런 말 그대로 스승으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진보적 교육에서는 아닙니다. 교사는요, 어떤 교육 내용에 대한 어떤 주도권도 없고요, 말 그대로 동료 학습자입니다. 학습자의 한편으로서 그냥 수업에 참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료 학습자. 그 다음에 학습의 모델, 학습 모델링의 역할입니다. 최근에 그 임용시험에 바로 이 모습이 나옵니다. 자, 구성주의라든가 PBL에서의 또는 새로운 진보적 교육에서요, 교사의 역할입니다. 작년에도 구성주의에서 이 문제가 바로 나왔습니다. 자, 교사는 뭐냐면요, 학생의 지식 구성을 돕는 학습 도우미 또는 안내자 또는 학습 촉진자, 퍼실리레이터. 자, 이런 식으로요, 교사의 역할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그 빨간색으로 쓴 게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은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거나요, 진보적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개념입니다. 자, 교육 내용은 소재형 지식, 결론화된 지식이 아니라 소재로서의 지식을 가르친다는 것이고요. 또 구조화된 것이 아니라 비구조화된 내용. 교육의 목적은 어떤 지식과 교과의 습득이 아니라 문제 해결력, 탐구력의 신장. 자, 이렇게 빨간 것은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실생활의 적응력의 성장. 그 다음에 교과는 통합한다. 그 다음에 방법은 어떻게 통합하는가? 주제별로 통합하거나 문제별로 통합한다. 이게 바로 이 빨간색들은 바로요, 임용고시 정답입니다. 그 다음 이것도 교사 위치도요, 동료 학습자 또는 학습 도우미, 안내자, 촉진자. 자, 이게 바로 교사의 위치입니다. 자, 교육의 방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통교육을 어떤 기본 철학을 제시하는 영국의 교육 철학자 피터즈 교육의 개념에서 보면은요, 여기서는 자유주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15년에 자유주의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자유주의 교육의 방향의 세 가지를 제시하라고, 자유주의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제시하라고 시험 문제에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유주의 교육의 어떤 자유의 개념을 깨닫지 못했어요. 자, 이 문제는 대부분 요새 그 교원 임용고시 출제에 들어가는 교수님들을 보면은요, 대체로요, 이제 진보적 교육을 강조하는 교수들이 출제를 들어가는데요. 2014년에는 우연히 전통교육을 강조하시는 제 친구가 있는데, 그 교수님이 성균관대에서 교육철학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이분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지고 자유주의 교육의 목적 세 가지를 쓰라고 시험 문제 냈던 것이에요. 학생들이 전혀 답을 제대로 달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자유주의 교육에서의 자유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자유교육 또는 자유주의 교육에서의 자유의 개념이 뭐일 것 같습니까?
자유. 영어로는 리버럴인데요.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자유롭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되지요. 자유롭게 한다. 학생들을 풀어놓고 풀어준다. 구속과 억압적인 교육이 아니라 학생에게 맡겨두는 교육. 말 그대로 루소의 낭만주의 교육이라든가 요새 학생들이 시험도 안 보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하는 자유학기제. 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바로 이때 제가 시험 문제 이제 채점 비슷한 거에 가담을 했는데요. 대부분 학생들이요, 이걸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한 70% 학생들이요, 자유학기제로 쓰거나 아니면 루소의 낭만주의 교육에 대해서 쓰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쓰면 안 되었습니다. 여기서 자유주의 교육에서의 자유교육이라는 것은요, 이겁니다. 그 인간이 처음 태어나서는요, 야만과 비도덕 상태에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요. 예, 무지와 비도덕 상태요. 자, 지적으로 야만적이고 도덕적으로는 비도덕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즉 교육을 받지 못하면은 예, 야만과 비도덕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인간다운 인간으로 길러내기 위해서, 즉 인간의 조건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야만과 비도덕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교육이 바로 이 자유교육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유교육이라는 것은요, 야만과 비도덕 상태로부터 해방을 바로 이 자유교육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유학기제라든가 루소의 낭만주의와는 전혀 다른 의미였지요. 자, 그래서 문명화된 삶의 세계로 안내하는 교육이 바로 이 자유교육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답을 써야 됐습니다. 자유주의 교육의 목적 또는 자유주의 교육의 방향은요, 인류가 역사적으로 물려받은 사회적 유산으로서의 공적 전통에 입문시킨다. 그 공적 전통은 교과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합리성, 합리적인 마음을 발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자유주의 교육은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학습자의 자발성과 이해를 존중하는 교육 방법을 하는 것입니다. 즉 잘못하다가는요, 이 자유교육은요, 교과와 지식을 가르치기 때문에요, 학습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암기교육으로만 흐를 수가 있었거든요. 자, 자발성과 이해를 존중하는 교육 방법. 뭐 여러 가지 걸 해도 되겠습니다. 뭐 전통적인 7자유교과를 가르친다라든가, 또는 뭐 지식의 형식을 가르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걸 가르쳐도 정답은 다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마다의 고유한 개념과 사고 형식과 논리 체제를 가르친다. 그 다음에 문명화된 삶의 세계로 안내한다. 공적인 삶의 형식으로 입문시킨다. 자, 여러 가지 이런 걸 다양하게 써도요, 정답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전통적 교육에서 이제 그는 달리 진보적 교육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시험 문제에 났던 것입니다. 임용고시예요. 학습자 중심 또는 구성주의에서의 교육 환경 또는 도구 자원 조성이 좋은 자원 조성의 방법 세 가지를 제시하라고요. 자, 구성주의에서의 교육 환경 조성 원리 세 가지를 제시하라고요. 참 어렵죠. 자, 그런데 일단은 교육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서는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이죠. 복잡한 내용이고 비구조화된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첫째는요, 실생활과 관련된 맥락적인 학습 과제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추상적이고 체계화되고 분과화된 어떤 그런 지식의 형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서는 실생활과 관련된데요, 그 실생활도 단순하게 가르쳐서는 안 되고요, 그 실생활에 관련된 그 맥락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지식이라든가 어떤 체계화된 결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거는
어떤 체계화된 지식이라든가 구조화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학습자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지식을 구성하고 경험을 성장하는 것은 학습자이기 때문에 이때는요, 맥락적인 학습 과제를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진보적 교육에서는요, 굉장히 맥락이라는 개념이 강조됩니다. 어떤 결론화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맥락적인 학습 과제를 주죠. 그래서 요새 교원 임용고시에는요, 역사과라든가 국어과 대부분의 그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토의 학습의 과정을 제시하라고 그런 문제가 나오면은요, 여러 번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바로 토의의 어떤 결론을 가르치지 말고 이 맥락을 제시하라고. 맥락을 그 토의 과제를 때 맥락만 제시하라고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제와 지식과 결론을 만드는 것은 학습자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학습자 중심에서 또 하나는요, 협동학습의 방법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협동학습은 이제 모둠을 강조해서 모둠 활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거의 협동학습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교원 임용고시를 보서 2차 수업 시연을 할 때는요, 모둠을 구성해 놓고요, 협동학습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업 시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협동학습이 강조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강조되냐면요, 저도 이제 현장에서 수업을 해보면은요, 이게 모둠을 나눠서 협동학습 해보면은요, 학습 의욕이 없는 학생들이요, 모둠별로 구성해서 활동을 하게 하면요, 또 학습에 더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엎드려 있거나 누워 있는 학생들이요, 모둠을 만들어서 모둠별로 활동 주제를 주고 모둠별 수업을 진행을 하면요, 이제 졸지 않고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의 이 협동학습 방법을 저도 처음에는 이게 그런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이 협동학습에는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구성주의와 관련되는데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성주의 내지는 이 진보적 교육에서는요, 지식의 성격이라는 것은요, 개별 학습자가 각자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학습자마다 지식이 다 다르거든요. 이 구성주의에서는요. 그러니까 A라는 학생이 갖는 지식이 다르고요, B의 지식이 다르고 C의 지식이 각각 다 달라요. 그러니까는 이 지식 간의 학습자가 갖고 있는 지식 간의 어떤 공통성, 즉 간주관성의 결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주관성이 부족한 간주관성의 결함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구성주의 지식의 가장 큰 한계점입니다. 그 지식이 학습자마다 각기 다르다는 것이죠. 자, 간주관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간주관성을 결함을요, 극복하고자 간주관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한 게 사회적 구성주의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별 학습자가 지식을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이제 피아제의 인지적 구성주의에서는요, 지식의 간주관성, 상호주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구성주의에서는요, 협동을 통해서 또는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요, 간주관성을 확보하고자 모둠별 협력학습을 중시합니다. 요게 이 문제가 바로 뭐냐면 사회적 구성주의, 그러니까 이제 비고츠키의 사회적 구성주의는요, 바로 전년도 교원 임용고시에 바로 이 사회적 구성주의가 시험 문제에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구성주의에서의 교사의 역할은 무엇이냐가 바로 학습 도움이라든가 안내자, 촉진자, 이게 바로 이 두 가지가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간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둠학 활동의 방법을 하고 합니다. 여기서는 결과가 아닙니다. 결과는 교사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교사는 결과를 제시할 것이 아니라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만 제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의 결과 아닌 과정을 제시하고 평가는 이 과정 중심의 평가를 권장하고,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요, 과정 중심 수행 평가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교직의 전문성입니다. 종전에는요, 학교 교육의 역량 강화를요, 학교 교육의 문제점 해결을요, 교사 개인의 전문성 개발과 개인적 노력 차원에서 찾았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의 성패는요, 교사 개인의 노력과 개인의 전문성 향상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시절에는요, 그 모델이 바로 뭐였냐면요, 연구하는 학자 교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교사는요, 그 교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됐고요, 또 대학 교수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연구하는 학자 교사가 바로 교사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교사를 뭐 권장을 했지만요,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그렇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사 문화라는 것도요, 공식 조직을 통한 활동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공식 조직은 직원회와 학년회, 교과회 같은 어떤 공적인 교사 활동만 있었고요. 그 외 나머지 개인 연구나 노력은요, 교사 개인의 역할과 개인의 노력으로 돌렸던 것이죠. 자, 이게 바로 교사 문화였고 교직의 전문성 개발의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요, 최근에는요, 교사 개인의 노력보다는요, 교사 집단의 집단 전문성 개발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보겠습니다. 자, 동료 교사와 협업하지 않고서는 교육 현장의 복잡성과 학생들의 다양성에 대처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당시만 해도 학생 문제가 굉장히 단순하고 교육 문제도 학교 문제도 단순했는데요. 지금은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교사 개인의 어떤 노력과 해결 방식으로는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집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사 집단 전문성의 개발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면은요, 그래서 집단 지성의 활용과 집단 전문성의 향상을 목표로 하면서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조직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적 전문적 학습 공동체 조직은요, 처음에는 비공식 조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요, 이제 공적 조직, 공식 조직으로 지금은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종전에는요, 공식 조직만 강조됐지만요, 최근에는 비공식 조직을 통한 전문성 향상에도 관심을 두겠습니다. 교사 개인의 관심사라든가 또는 자기 교과 문제라든가 또는 학생 생활지도라든가 또는 취미라든가 종교라든가 등 비공식 조직을 통한 전문성 향상을 중시되고 있습니다. 장학을 보겠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수업 장학만이 있었습니다. 수업 장학은요, 교장, 교감이라든가 장학사 또는 선배 교사가요, 수업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한번 시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언도 주고요, 잘 못하는 점은 지적도 하고요. 자, 이게 바로 공식 조직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은요, 특히 신규 교사라든가 또는 교사들 간에 몇 년에 한 번씩이요, 학교가 바뀌면요, 수업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좋은 수업이나 수업 모형의 시범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형식의 어떤 공식 조직을 통한
장학의 방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는요, 자율장학과 동료장학의 방식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장학은 이제 스스로 하는 자율장학하고요, 동료장학. 이제는 그 윗사람이 시찰하고 뭐 조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같이 동료 교사끼리 같이 나누는 그런 장학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수업 나눔과 수업 네트워크 형성과 전문적 학습 공동체 조직, 이런 문제로 이런 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장학의 형태로는요, 바로 시험 교육 행정 문제로 바로 이 자율장학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자율장학의 방식을 쓰라는 것이었는데요, 정답은 이거였습니다. 동료장학을 한다, 교사 간의 수업 나눔의 기회를 갖는다, 또는 교사 수업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또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조직한다. 이게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러기서요, 이렇게 볼 때요, 교육의 틀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또 이제 교원 임용고시에도 정답을 이런 식으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요, 적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업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첫 시간 수업 강의를 마치겠습니다.